정혜인, 정소민과의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으로 팬들의 궁금증 자아내다. 정혜인은 매력적인 연기력으로 꾸준히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연기 이외의 이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정소민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최신 블록버스터 영화 베테랑 2를 홍보하거나 무대 인사에 참석하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정혜인은 정소민의 게시물에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누르는 모습을 보이며 팬들 사이에서 그들의 오프스크린 관계에 대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정혜인과 정소민은 최근 드라마 옆집 사랑 이야기에서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들의 친밀한 관계는 스크린을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팬들은 정혜인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소민의 인스타그램에 특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가 항상 첫 번째로 게시물에 반응하는 습관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러한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을 단순히 동료로서의 친분과 상호 존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팬들은 그가 언제나 첫 번째로 좋아요를 누른다는 점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왜 항상 그가 첫 번째인가라는 팬들의 질문은 그들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두 사람의 장난스러운 소셜 플랫폼 상호작용은 많은 팬 커뮤니티에서 트렌드로 떠오르며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정혜인이 베테랑 2의 다른 배우들과 함께 영화를 홍보하고 있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소민의 게시물에 참여할 시간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무수한 추측을 불러일으키며 팬들은 이 행위가 단순한 우정의 표현인지 아니면 로맨틱한 감정이 숨어있는 것인지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정혜인과 정소민 두 사람 모두 아직 이 루머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로 남아있다. 그들의 관계가 우정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온오프라인 상호작용이 팬들의 마음과 호기심을 사로잡았다는 점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팬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배우들이 이를 찾을 수 없다. 넷플릭스가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장악하면서 업계 위기 촉발. 예전에는 너무 많은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와서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회가 극적으로 줄어들었고 대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배우 김하늘은 현재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한국 국내 미디어 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넷플릭스의 영향력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는 지난 10년 중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며 스트리밍 대기업이 초래한 문제를 지적했다. 넷플릭스의 막대한 제작 예산은 드라마 제작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다. 심지어 유명한 배우들조차도 역할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기회가 희박해지고 있다. 김하늘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요즘에는 대본을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소중하게 느껴진다. 고 솔직하게 말했다. 동료 배우 고현정도 비슷한 우려를 표하며 나는 역할 제안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주연이 아니어도 좋고 출연료도 낮출 의향이 있다. 고 밝혔다. 제작되는 드라마 수는 2022년 135편에서 2023년 125편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100편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산업도 고통받고 있으며 100편이 넘는 완성된 영화가 상영되지 못하고 보관 중이라는 보고가 있다. 2023년 국내 방송 수익은 전년 대비 4.7% 감소해 1조 8,970억 원, 약 14억 달러으로 떨어졌다. 이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지상파 TV 수익은 10.2% 감소했고 케이블 TV는 3.9%,
위성 방송은 2.7%, 홈쇼핑은 5.9%, 종합편성 채널은 7.7% 감소했다. 국내 방송 시장이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디어 산업이 붕괴 직전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방송시장 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 세미나에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미디어정책학회는 국내 미디어 시장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선언했다. 고려대 이현율 교수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아드 플랫폼이 설정한 막대한 제작 예산이 방송사들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콘텐츠 제작을 줄이게 만들었다. 그 결과 드라마 제작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에서 선택된 소수의 배우들만이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희대 이상원 교수도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방송 수익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 콘텐츠 제작 비용은 상승했다. 방송 생태계의 붕괴가 머지않아 한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 방송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아드 서비스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해 산업의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남겼다. 일반 사람들은 배우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드라마 제작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라니? 넷플릭스가 출연료를 올렸나? 배우들 스스로 올린 거 아니었어? 우선 유명 배우들의 출연료를 낮추는 얘기를 해야지. 한 번 출연에 수십억을 받는데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넷플릭스 탓하지 말고 문제의 근본을 파악해. 회당 1억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 배우들이 제작비를 올린 건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가끔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플랫폼을 확인해보면 중간 수준의 드라마가 엄청 많아. 지상파와 케이블 채널도 여전히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고 제작 수가 줄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이 만들었단 거야? 낮은 시청률과 영향 없는 드라마의 물결 3편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자원을 모아서 한 편의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지.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인기가 없다는 걸 모르나? 수백억짜리 건물과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자랑하는데 연예인과 정치인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필요 없는 것 같아. 돈을 벌어들이며 자신들이 대체 불가능한 스타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는 좋았겠지. 하지만 이제 누가 진짜 책임자야? 넷플릭스가 뭔 상관이야? 주연 배우 2명만 출연료를 낮춰도 해결될 문제야. 넷플릭스가 등장하기 전부터 제작비 대부분은 배우 출연료로 들어갔어.